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푸푸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씻고 와가지고 좀 늦었네요. 바지 보였나요? 네, 빨간 바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아시네요. 블라인드 반만 내린 거 포틴이 오면 보시려고. 맞아요. 네, 씻고 왔습니다. 포틴이 오면은 여러분도 살짝 보려고 일단 불을 좀 켜놓을게요. 지금 포틴이 자고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갑자기 이제 날씨가 추워졌죠.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외투 꼭 챙겨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푸틴이 마주하는 곳이죠. 블라인드 뒤입니다. 피부가 너무 예뻐졌어요. 피부 관리 요새 많이 하고 있고 피부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머리 자른 거 너무 잘 어울린다고요? 네. 제 디자이너 기한이한테 고맙단 말 전하네요. 그럼요. 아직 하우스에서 못 나오겠죠. 저는 오늘 조금 쉴 예정이었다가 오후에 갑작스럽게 좀 일이 좀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지금 라이브 그래도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라이브를 켰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나요? 예. 목이 좀 변했죠 소리가. 예. 브랜이 그래도 아쉬울 때 인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연보라가 잘 어울리나요? 감사합니다. 네. 약간 파란 계열이 저한테 좀 잘 맞나 봐요. 아무튼 오늘 웨이스티드 막공 기념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의도는 안 했어요. 웨이스티드가 보라색이라서 이제 입어졌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씻고 머리 말리고 갑작스럽게 오늘 후드 입어야지 했는데 막상 입었는데 보라색이에요. 맞아요. 비염인들은 날씨가 갑자기 확 바뀌면 힘들어지죠. 감사합니다. 미나미 지라니. 저는 아침마다 올리브 이 기름을 먹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공복에 올리브유 기름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비염은 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막 코가 심각하게 막힌다라든지 난 목감기도 좀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고 감기도 걸린 적 없고 꾸준하게 그냥 한 잔씩 아침에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레몬즙이랑도 같이 먹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레몬즙을 구입을 못해서 처음엔 좀 느끼할 수 있는데 먹다 보면은 적응합니다. 예, 그러니까 몸 때문에 먹는 거니까 공복에 버진 올리브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엑스트라 버진 알죠? 그럼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많은데 이 순간의 모든 부분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아요. 올리브유를 어, 두 스푼, 두 스푼씩 공복에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을 잘 안 먹어요. 제가 진짜 아플 때나 약을 먹지, 어, 조금 몸으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최대한 약을 안 먹고 다르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편입니다. 발사믹 12년산. 네, 이번에 싱어롱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잘 되려나? 솔직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너무 행복했어요. 특히 저는 제가 첫날 싱어롱 첫날 때 캐스트여가지고 나름 어떻게 미리 얘기를 해 SNS에 좀 미리 좀 읍소도 해보고 좀 그러고 그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여러분들 믿고 갔는데 네, 너무 잘해주시기도 했고 저희도 하면서 너무 신이 나서 참 재밌게 했던 추억이 또 생겼습니다. 근데 제 귀는 쫙 작게요, 작게. 그래서 오른쪽은 좀 이렇게 잘린 느낌이고 왼쪽은 조금 이렇게 솟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비밀인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뭐 알려주세요 하면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아직 그런 말이 없어서 일단은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응유도 잘해요. 예. 락도 너무 좋아하고요. 예전에 한참 콘서트도 많이 했었고 근데 여러분들이 집중이 조금 날아가실 것 같긴 해요. 괜찮아요? 어, 그 마이크 핀을 찰 때 오른쪽으로는 안 만듭니다. 왼쪽으로 만듭니다. 오른쪽으로 하면은 가끔가다 빠져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키퍼 할 때 당연히 힘들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지철 역시 왼쪽에 했네. 갑자기 근데 이제 왼쪽에 뭔가 해야 되는 액션이 생겨서 오른쪽으로 만들었을 때는 야 밀스포가 될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했으면 뭔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뭐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도 되죠 뭐. 네. 그래서 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서트 하실 계획 없어요. 네. 저는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제 크루가 좀 꾸려지면 또 제가 여유가 생기고 또 그들한테 제가 조금 더 여유 있는 페이를 지급할 수 있을 때 그때 제 크루를 꾸려서 준비가 됐을 때 콘서트를 할 생각이 있고 그 전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가끔씩 라이브나 뭐 다른 곳에서 뭐 콘서트를 하는 공연이나 이런 곳에서 열심히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마에서 하는 뮤지컬들은 따로 있어서요. 2시 20분대도 이마에 했고 이마로 하는 뮤지컬들이 있으면 이마로 해요. 이마가 짝이진 않아요. 예. 복서 그리고 플루티스트 이거는 초반에 하다가 빼셨는데 길어서였나요? 아니요. 저는 어 조금 그날 그날에 좀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대사를 첫 공과 막공까지 계속 하는 스타일의 배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내가 복서에 대한 행위를 안 했다면 그 중간에 대사 복서는 잘 안 하는 편으로 했던 것 같고요. 앞에 복싱을 하는 제스처를 취했으면은 복서까지 하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솔무트에서 여러 개인기는 아니고요. 그 에밀리들이 뒤로 돌아 있을 때 몇 가지를 요구를 했을 때 그 에밀리한테 순종하는 그런 액션만 했을 뿐이고 다른 제가 개인기로 뭔가 생각을 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이마에 하는 공연들은 마이크를 차지 않은 최대한 가리려고 하는 그런 작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에 합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모자나 여러 가지 소품을 쓸 때 양 볼에 좀 그게 거슬리는 게 있다면 이마로 하는 배우들도 있어요. 예. 웨이스티드 최애 넘버. 저는 그날 그날 달라져서요. 특별히 뭐 어떤 곡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라고 어느 순간부터는 대답을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냥 어, 그날 그날에 따라서 좋아하는 곡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초연 때 복서라는 대사가 원래 초반에 있었고요. 어, 그리고 플루티스트가 원래 그 두 개도 초연 때 있었는데 재연 때 있어서는 복서가 앞에 대사가 없어졌었어요. 근데 뒤에 중간에 복서가 갑자기 나와서 앞에 제가 복서를 넣은 거였고 플루티스트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레니 방에 플룻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이제 그 막대기의 어떤 한 행태를 플룻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의 고증으로 플루티스트라는 어, 대사를 넣게 되지 않았나. 창조를 위해 그냥 아니요, 그 특별함을 조금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서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새삼스럽네 나 원래 특별하지 않니 이게 그 곡에서는 샬롯의 대사로서가 조금 더 맞겠다 싶었는데 어, 그 노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그 특별함을 뭔가 조금 이번에는 그 날렸던 종이를 조금 잡아보는 그런 행위로 약간 특별함을 좀 표현하고 싶지 않았었나. 네, 소울메이트에서 키퍼가 사람이 될 때 변신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 연습 때 몇 가지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시선을 뺏어간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 그냥 키퍼에서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변천사의 과정은 네, 생략을 했습니다. 기회라는 거 나도 잡을래 가사에서 어느 순간 잡는 안무가 추가된 것 같은데 홍유선 안무 누나가 안무를 주고 유선 누나는 안무를 그대로 똑같이 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의 안무 스타일을 조금 반영을 해주는 안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라는 거를 잡을래 했었을 때 편지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제가 추가했던 부분인 거고 안무가 원래 그렇게 된 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넘버에서 어레인지가 있었나요? 그냥 옥타브를 좀 높여 부른 거 어레인지를 하진 않고 옥타브를 높여 불렀었는데 브레니의 음역대가 굉장히 폭이 높아요. 폭이 되게 갭이 커요. 그래서 저음이 좀 많이 초반에 많이 나오고 고음을 하다가도 저음으로 쭉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 샬롯과 에밀리와 앤의 그 구성의 극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받쳐주다가 조금은 기분을 좀 더 표현하고 싶어서 옥타브를 높여 불렀고 음악 감독님도 그 부분을 잘 양해를 해주셔서 가끔씩 그런 분위기 있었을 때는 옥타브를 높여 부르고 했었습니다. 네, 탐스러운 머리칼은 가늘어지고 해서 제가 모자를 쓰고 나왔을 때 1막에서 그 저희가 축약이 좀 많이 됐잖아요. 대본 자체가 2시간 반짜리 공연이지만 인터미션 제외하면 더 짧지만 원래는 3시간이 넘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 대본 안에서 표현되지 못한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 하나 나왔을 때 그냥 브랜니의 탐스러운 머리칼 정도로 한번 표현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때 그 한 회차만 그렇게 해서 뒤를 한번 연결을 해봤죠.
야 누나라는 부분은 이제 수빈 작가님이 번역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썼어요. 그래서 야 누나라는 표현이 대본에 있습니다. 도장 메이트 때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하나의 질문을 다 읽으려고 하진 않을게요. 그냥 편안하게 대답할 테니까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었으면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그 질문들 보면 대답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차를 두는 게 그렇게 현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면 제가 올리고 초연보다 러닝타임이 많이 짧아졌나요? 몇 분이나 짧아졌죠? 그거를 알았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동생들이 제 엉덩이 많이 때렸죠. 예. 모자 6개였나 7개? 예. 집에 더 많아요. 6개였던 것 같아요. 예. 아, 15분? 저희가 그 객석에 던지는 그런 대사들에서 관객분들이 호응을 해주면 배우들이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죠. 어떠한 대사든 어떤 거에 대해서 의도로 대본에 있는 의도대로 관객한테 물어보는 그런 의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는 좋습니다. 모자색 다 다르죠. 정현 누나가 모자 날렸죠. 아, 그때 진짜 웃겼어요. 와, 정말 진짜 대단한 누나입니다. 시골롱 때도 호응유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행복하다고. 무슈랑 아무것도 못했으면서 안 했으면서 대본에 못했으면서로 돼 있나요? 저는 안 했어라고 계속 했는데. 아, 그 사람 말고 나랑 있어야지. 초연과 대비해서 달라진 브레넬의 감정이 궁금해요. 달라진 관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브레니를 하면서 어떤 브레니를 보여주겠다기보다는 초연 때도 그랬지만 작품에 스며들어가는 브레니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싶었어요. 워낙 대본 자체가 잘 쓰여졌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고증을 정말 많이 한 대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전보다 그리고 브레넬이라는 캐릭터를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 브레넬을 알리고 싶어 했던 마음이 초반에는 컸지만 초연 때 근데 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브레넬의 존재보다는 그냥 이 남매들의 그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싶었고, 아, 이런 남매들이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부분에 좀 충실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에 대한 흐름이, 그리고 사건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썼고, 조금 더, 목청 높여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 부고 소식 듣고 나서 의자에 앉아 있었을 때, 리디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이게 진짜야? 이거 진짜 레알? 현실이야? 그리고, 정말 죽은 거 맞지? 남편 죽은 거 맞지? 그러면서 만날 날을 고대하고, 그간 힘들었던 그런 감정들도 생각이 나면서, 이제 리디아를 마음껏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희망적인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부분으로 매 회차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가져갔던 것 같아요. 모두가 죽어에서 다시 등장한 브레니가 초반에 제가 샬롯한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제가 샬롯을 안 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초반에 샬롯의 인터뷰가 시작이 됐을 때의 마음가짐과 끝났을 때의 마음가짐 자체가 동일했던 그 회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은 쓰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의 그 브레니의 영혼이 느꼈던 감정이 조금 시니컬하고 조금 더 샬롯이 싫을 때 그 부분이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샬롯을 쳐다보지 않았던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무릎에 떨어지신 분 축하드립니다. 럭키 정말. 웨이스티드가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었다니 정말 저도 너무 기쁘고요. 이런 작품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 만난 가족들 너무 좋았죠. 예. 너무 좋았고요. 너무 재밌었고 어제 쫑을 했는데 쫑할 때도 다들 밝아서 너무 좋았고 너무 만족한 공연이었습니다. 무릎에 누웠던 날은 의도해서 누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에밀리가 책상 위에 앉아 있었고, 그때, 솔직히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 앞에 누웠을 때의 느낌과 뒤에 누웠을 때의 느낌이, 조금 더 반전으로 다가오겠지?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겠지라는 게 있었지만, 그거를 일부러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진 않았지만, 아마 근데 그때 수연이도 그런 부분을 서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게끔 좀 놔두지 않았나. 지금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아냐 웨이스티드. 네, 것 같아요. 웨이스티드는 지방공 글쎄요. 어제 저희가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지방 공연이 가기가 아무래도 라이브 밴드니까 이게 라이브 밴드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샬롯을 조금 더 안타까워하고 조금 더 설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었을 때는 조금 더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까지 그렇게 샬롯을 대했던 것 같고 처음에 그 말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누나가 하는 말이 거슬렸다면 그 뒤에 감정은 그냥 뭐 하는 거야 라는 그런 감정으로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똑바로 서서 죽어야 해에서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신별로 조금 그 신 할 때마다 조금 느꼈던 감정들은 상황들이 조금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에밀리 무릎에 누웠을 때 그냥 그때 죽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었을까? 근데 동생들과 누나의 그 출판된 책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잠시 그 기분 좋았던 순간이 생을 조금 더 길게 해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서 그래서 에밀리에 누웠을 때 제가 조금 시간을 끈 적도 있고 그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찰나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 연장이 되는 그 가장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 순간을 뛰어넘고 그 마지막 대사로서 생을 마감하는 브레니의 감정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슬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지막 대사를 해봤어요.
초연 때 의상이 어땠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 예전에는 다시 했던 공연들에 있어서 어, 뭐 좋았던 부분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조금 다르게 가져갔던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거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점점 더는 오히려 더 새로운 것들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래야 돼 그 곡이 사라질 뻔했었어요. 그런데 배우들도 이 곡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다시 살아나는 곡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 쾌감이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알게 모르게 락을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음악적으로 가장 가장 제가 담고 싶은 게 최종적으로는 락이에요. 그래서 클래식을 옛날에 많이 피아노도 치고 했지만 락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조금 저한테는 좀 큰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락적인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르겠어요. 머리카락 뽑아가는 시에서 목걸이로 바뀐 거는 연출부들의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어, 공유를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직접적으로 머리카락을 뜯을 수는 없으니 그리고 초연 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동생들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브레니는 머리카락을 떼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왜냐면 제가 그 머리를 찍은 기억이 없어요. 찝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어떠한 매개체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네요. 편지를 건네주고 뭔가를 깨달은 듯이 뒤로 뛰어가서 편지를 쓰시는데, 지금 내가, 한 번은, 어, 지금 리디아한테 편지를 보내야지. 이 편지라는 걸로, 그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라고 해서 급하게 달려간 적도 있고, 또,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뒤로 뛰어 들어가서 편지라는 행위를 한 목적으로 그렇게 번뜩 나오는 그런 제스처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쵸. 글을 쓰지 않겠다고 할 때 속상하죠.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이 영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나중에 이런 사람이 돼. 그러니까 조금 더 남겨야지. 라는 이 원작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하죠. 병정 얼굴 따라한 겁니다. 네. 철 브레넬에게 창작이란 도피처일 수도 있고 철이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철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남자인데 남성이 우대되는 사회에서 어떠한 부분을 계속해서 기대를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실력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는 도피처가 아니었을까. 또 다른 부분으로는 그냥 생각 없이 하고 싶은 것만 꿈이 너무 많아서 다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도피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 공연 진짜 울컥한 적이 있는지 당연히 있죠. 울컥하는 부분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공연을 좋아합니다. 약간 새로운 느낌의 그런 연기들을 받는 거나 주는 거나 이런 부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울컥할 때 너무 많아요. 네네. 이제 편지에서도 읽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아무 의미 없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아쉽죠. 하지만 그게 없어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한 거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윌윌릴 지방 네, 윌윌릴도 정말 힘든 공연입니다. 지방 공연 연습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예. 아무튼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즌, 이번 시즌 브랜니를 하시면서 달라지게 된 생각이나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품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품을 위한 연기를 하고 싶었고 음, 새롭게 느끼게 된 거는 그냥 좋았어요. 예, 좋았고 같이 하는 멤버들도 너무 좋았고 구성원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열전에서도 너무 잘 챙겨줬고 그래서 행복하게 했고 제가 막공 인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가 이걸 하면서 2시 22분 등등곡 그다음 윌릴리까지 하고 있고 그 두 개를 보내고 저한테는 이제 시간적으로 그렇게 짧게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웨이스티드 할 때만큼은 정말 서슴없이 되게 신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뭔가 정화되는 스트레스도 많이 날아가고 그런 순간들을 많이 느껴서 굉장히 저한테 너무 좋은 영향을 주었던 공연이어서 이번 웨이스티드 하기 정말 잘했다. 새롭게 느끼거나 달라지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몸에서 익은 대로 내 뇌가 생각한 그런 부분대로 그렇게 정말 찬란하게 좀 덤볐던 것 같아요. 이 브레넬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이 캐릭터를 공부하면서 찾았었던 거는 브랜웰을 추종하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웰이 이 창작의 시초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을 봤어요. 어, 영국에서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들은 브레넬을 찬양하는 뭐 글도 쓰고 그다음에 소품들 그렇게 브레넬을 따로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우연히 찾아가지고 읽었는데 이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누나 동생들 책 낸 거 모르는 채로 죽었다는데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황이겠죠. 근데 그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고증을 하기에는 너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원작자도 이제 외국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대입할 수 있는 부분만 대입을 해서 연출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 이런 부분을 읽은 적이 있다 이런 고증이 있더라 라고 해서 조금씩
대본을 바꾸진 않았지만 제가 마음으로는 조금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또 여러 가지의 이 브론테 남매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 광활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도시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좀 더 들었습니다. 누나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그냥 너무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고요. 그냥 다 너무 중간중간 약간의 이제 어쩔 수 없이 캐스팅을 바꿨던 순간도 있었고 다친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끝내서 너무 좋았고 다들 행복해 보여서 그게 너무 좋았고 다 너무 고생했다 이런 얘기만 올리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오는 질문만 받겠다고 했는데 언제 다시 제가 올리고 있네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브레니가 죽고 나서 뒤로 살짝 돌아본 거는 아쉬움이겠죠. 아쉽고 아쉬움이 초반에 있어서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그 이후에 돌았을 때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초연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돌았었는데 이번에는 기뻐서 도는 게 좀 많았어요. 너네 대단해.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살짝 미소 지으며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차분하게. 네. 목이 회복이 안 돼서. 아니요, 작은 잡지들에서 그냥 각자 글 쓰는 것보다 남매의 그 조금 관계들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컬러벨 했었을 때 편지가 떠오른 거. 이게 브론테지 했었을 때 진짜 너네 정말 대단해. 너네 진짜 멋있다. 거기에 대한 복받침으로 나오는 감정도 제가 간간히 느꼈었거든요. 초연 때도 실제로 했었고. 근데 이번에 하면서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브랜이 글 썼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 글래스타운의 창시자가 브레널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읽었던 글에서는. 그래서 브레넬이 막 이렇게 막 야, 일로 와 샬롯처럼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디어를 먼저 낸 게 브레넬이라고 저는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를 반영을 하진 않았죠. 잘 많이 알려진 바가 없었으니까 또 제가 만든 본 게 팩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글래스타운을 브레넬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극에서 이 대본에서는 아니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을 샬롯이 하고 브레니가 같이 번뜩 떠오르는 것만 가고 이제 글래스타운을 샬롯이 얘기하는 걸로 갔고 그 글을 썼었어요. 예. 그리고 연습을 또 쓰는 걸로 했고 근데 저는 그 이후에 남매들의 그런 조금 틱틱거리고 그 어린 시절의 그 표현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어서 그런 선택을 뒤쪽으로 가서 했습니다. 예.
동생들과 누나의 글을 더 보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비트박스는 여러 버전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에밀리들의 노래를 뺏어가는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하고 싶었지만 그냥 기본만. 네, 네, 전 김지철 배우님입니다. 예. 왜요? 달라 보이나요? 어려 보이죠? 네, 브레니는 정말로 리디아랑 본인이 결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있어야만 뒤에 그렇게 망가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감이잖아요. 대본 외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참고하시는, 어, 고증은 너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코미디 폭발하는 장르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모자를 너무 산 것 같아서, 모자를 사는데 돈을 썼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모자를 넣었습니다. 네. 가끔씩. 목이요? 아무래도 제가 한 근 4주, 5주, 주 7회 공연을 계속 했었어서, 목이, 어, 완벽한 상태는 아니죠. 아무래도. 스터긴 하우스에서 남매들 모두가 외치지만 다들 가족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보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의도해서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야 라고 했을 때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정답일 수도 있고 연기란 게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는 거 자기의 주관이 해석으로 나오는 이런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예. 오, 어디선가 읽으셨구나. 브레넬이 창시자라고 하는 그게 같은 거 봤나 봐요. 실컷 우겨ност이 창조해 봐야겠어. 뭐 글쎄요. 이게 그 초상화에 대한 얘기가 또 되게 많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 대본에서 그 부분을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부분으로 창작자가 그렇게 연출이 한다. 그렇게 의도해서 대본을 쓴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초상화가 될 거라고는 그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브랜넬이. 대학생 같다고, 교수님 같다고, 어려 보인다고. 저 머리 내리면 어려요. 머리 올려도 어려요.
비트박스하고 에밀리랑 손 맞대라도 걸어 나갈 때 되게 고고하게 착 가셨는데, 네, 그게 이제 키퍼가 인간이 어떠한 에밀리가 바라는 어떤 한 존재가 표현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에밀리랑 마지막에 손을 할 때 키퍼로 변했을 때 에밀리가 엥 거리는 그 모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밀리가 바라는 상이 조금 고고하고 도도하고 좀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 원래 더 했는데 그 연습 때 그 에밀리들이 이제 웃겨서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연출님도 지철아 적당히 해줘 해서 네 그래서 딱 그 정도까지. 네. 질렸겠죠? 기차 안에서 잘린 이유는. 브레니는 어떤 거에 얽매이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샬롯의 눈에 이제 동생들의 영혼이 보이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직접적으로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고 싶었고, 글래스타운에 빠져 있는 그 병정들이나 책을 빠져들고 있는 그 샬롯을 직접적으로 잡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고, 눈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얘기해 줄게. 내가 나를 돌본다.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주고 싶어서 뒤통수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여지는 존재니까 서로한테. 그래서 한 번 더 불러서 누나가 돌아보면은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될 거야 해서 천재화가 해서 날 그려 넣는다 안무. 저는 그걸 의도해서 한 거고요. 음, 순간 나왔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안무화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또 유선 누나가 어, 그 몇 포인트만 지켜주고 나머지는 이제 해석에 좀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표현했고 화가 했었을 때 그 날 그린다의 그게 브레니가 화가를 그리는 행위의 모먼트이니까 그래서 네 그때 했습니다. 이제 태어난 것 같다고요? 애기라고요? 애기? 애기라고요? 네 리디아가 연상입니다. 3년 갔을 때는 어리진 않을 텐데. 폭풍의 언덕? 사실은 누나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겠죠. 또 누나라기보다는 누구한테든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가지마 제발 이라는 게 제발이 그래서 이제 큐 대사기도 했고 그 부분이 조금 더 감정적으로 대사를 해야 되지 않나. 아 적당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딱지가 코를 골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딱지 코 고는 소리. 네, 키퍼 할 때 일부러 얼굴 가렸어요. 좀 키퍼로 보여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자랑스러운 내 동생 누나. 하트 모양이 정원 열쇠였을 것 같아요. 너의 말 꺼내줘 억눌린 펜으로. 다 들리는구나. 우리 딱지입니다. 정연 누나. 네, 그때 나 웃겨가지고 저도 키퍼한테 쫄지 않는 샬롯 새로웠어요. 네. 근데 더 추근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진행돼야 되니까 샬롯이랑 싸우고 싶었는데 제가 졌죠. 리디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들리죠? 아니요, 모자 색 고르는 기준은 없고요. 그냥 다 다른 색깔. 저는 치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리를 치마로 변신시키는 그런 거를 항상 해왔었어요. 가끔이 아니라 항상 했었는데. 아니요, 기싸움한 적은 없는데 가끔 가다가 막 목소리 긁고 막 그러면 나도 긁어야겠다 뭐 요런 그 정도? 그 검정 모자는 제 이마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을 해서 그렇게 막 헤드뱅잉을 했던 겁니다. 네 인생에 기록할 게 뭐가 있다고 하고 나서 째려보면 아차? 이 느낌이었어요. 모자가 제 책상에 와 있던데요? 하고 돌려주셨구나. 그때 느꼈죠. 네. 대부분의 질문들 다 했네요. 그죠? 연습실 에피소드. 제가 이제 금비한테 금비가 물 먹으러 가고 싶어서 오빠 다음 씬 뭐야 했더니 너 시간 충분하니까 물 먹고 와. 그때 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에밀리가 나와야 되는데 에밀리가 안 나왔어. 그래서 나는 속으로 어떡하지? 했는데 금비가 물 먹다가 막 뛰쳐나와가지고 그게 좀 기억나고. 그냥 일단 그게 좀 갑자기 기억났고 다 되게 재밌게 땀 뻘뻘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있고, 샬롯 처음 했던 누나들은 계속해서 대본 노래 외우느라 많이 힘썼던, 항상 제가 조금 이제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는 편인데 항상 나와서 미리 샬롯들 나와서 대사 외우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나네요.
맞아요. 예진이가 참 이렇게 막 관능적으로 나를 막 이렇게 하다가 뒤로 딱 돌았는데 벽에 움츠려가지고 뒤로 했던 그 부분이 너무 웃겨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터질 뻔했어요. 와,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고 모자 던진 것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음. 날 그려넣는다 실패자인가 설마 할 때 설마 내가 그렸는데?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난 너처럼 애매하지 않으니까 천재 예술가는 바로 나니까까지 대사할 때 본인 자존감을 다독이기 위해 일부러 맺는 대사의 느낌이었는데 어떤 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음, 속마음을 얘기하는구나 싶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 점점 연습은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그냥 지기 싫어하고 자존감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진짜가 아닌 가짜의 말을 뱉고 있구나. 그런 감정으로 그런 서브를 가지고 대사를 했습니다. 원래 런던을 제일 좋아했어요. 런던, 런던 사람 너무 많아. 런던 너무 바빠. 런던 복잡하게 돌아가. 높은 빌딩 봐봐. 런던. 런던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걱정할까라기보다는 약간의 유머도 있으면서 나 괜찮아의 느낌이 있지만 그거를 너무 막 얘네 걱정하겠지의 느낌으로 하진 않았어요. 모자는 날 그린다라는 넘버가 안무적으로만 채워지기에는 그리고 음악적으로만 채워지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화가나 작가나 뭐 복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플루티스트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다가 처음에 화가 모자를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모자의 활용도를 조금 더 확실히 사람이 생각을 집요하게 하게 되면요 정말 여러 가지의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걸 대사로 뒤집어 말할 때 브랜드 여자 형제가 있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좋아해요.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브레넬 자매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레넬이란 존재가 알려지기를 많이 원했고 그렇게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웨이스티드 저는 샬롯 해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좋아요, 여러분. 11시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봤던 것 같고 대답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그래도 과감하게 서슴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네요.
보나파트를 동경하죠. 맞아요. 그리고 어 그래서 저는 애드립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뭔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초연이었으면 제가 어느 정도의 그 정신없이 막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 번 했다 보니까 조금 더 풍부하게 그리고 그 작품을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게끔 가고자 하는 게 좀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대로 기존에 제가 생각해봤던 것들을 다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얘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도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냥 특별히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이 친구가 좀 당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막공쯤 가면서 이제 모자에 대한 이거 써줄 거야? 아니면 이거 나한테 이 얘기 해줘? 요 정도만 얘기를 했고 그 앞에서 했던 부분들은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같은 동료들한테. 그래서 날 씌워줄 거야? 뭐 씌워줄까? 뭐 이런 모자 씌워줘? 뭐 이런 그 정도의 얘기 모자에 대한 얘기만 조금 나눴던 것 같네요. 모두가 죽어 쪼그려 앉아서 샬롯을 볼 때 그때 이제 샬롯들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데 그때 좀 걱정하는 부분으로 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그쪽이 물어봤었어요. 네. 얘기 안 한 상태에서 에밀리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샬롯이랑 얘기를 했고 에밀리들한테는 나 모자 씌워도 돼? 한 두 번 물어봤던 것 같고. 음. 어. 음.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얘기는 많겠지만 웬만한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얼굴 보여주는 거? 그래서 어, 아쉬울 때 인사하는 것도 여러분 좋죠. 그리고 이 기억들이 어, 다르게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희망을 얻고 감동을 받고 했던 이 부분이 어, 계속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한 번에 성공 못하는 거 아니요. 원래 맨날 하다가 그냥 한 번은 제가 일부러 실패하는 거를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즉흥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배우가 긴장이 풀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운이랑 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내일 또 팬레터 연습이 있고 오늘 그 전에 대본도 좀 봐야 되고 밤에 정리해야 할 일들을 조금 하고 시간을 보내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쁘시구나.
바쁘죠? 네, 여러분. 밀릴에서 먼저 봬요. 왜요? 밀릴 하고 있는데. 밀릴에서 먼저 뵙고, 그다음 팬레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매 공연마다 재밌게 봐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영국 영화가 생각보다 어렵죠. 네. 이게 미국 그게 있어가지고 쉽지 않네요. 이번 주 일 공연 때도 비가 올까요? 글쎄요,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어떨지. 그래서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습관으로 나온 거예요. 아무튼 예, 오늘 웨이스트 라방은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도 아니죠. 이제 좀 추워지는 날씨,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Winter is coming.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요일날 뵐 분들은 뵙고 또 팬레터에서 뵐 분들은 또 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밤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